안녕하세요. 재테크 삼촌입니다. 지난 시간에 채권 초보자들을 위한 안전한 회사채 2개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금융채 중에서 높은 이자와 매매 차익을 올릴 수 있는 한 종목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은 투자 지역에 따라 국내 채권, 해외 채권으로 나눌 수가 있고, 공모채권과 사모채권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모채 안에는 회사채와 금융채, 국공채, 특수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채권 중에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은 개인들은 국내 채권 중에서도 회사채와 금융채만 눈여겨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유인즉 국공채는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고, 해외 채권은 정부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돌발 변수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신한금융조건부상 4입니다. 신용등급 AA-, 발행일자는 올해 7월 13일, 발행금리는 5.4%, 3개월마다 이자를 주는 3개월 이표채입니다. 만기는 영구채이지만 5년 후에 상환될 수 있는 콜옵션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행사일자는 28년도 7월 13일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은 BIS 비율 계산 시에 자기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발행해오고 있는 자본 확충용 채권입니다. 일반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빚으로 인식되지만 신용자본증권은 자본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30년 이상 영구채로 만기 기한이 없지만 대부분 5년과 10년의 콜 옵션이 주어져 해당 옵션 기간에는 발행금융사가 채권을 다시 사주는 구조입니다. 즉 5년 만기, 10년 만기 채권으로 이해하시면 무난합니다. 은행 같은 금융사 입장에선 자기 자본 확충 가능하고, 개인들은 일반적 은행 채권보다 금리를 1에서 2% 더 받을 수 있지만 문제 발생 시 상각 처리되거나 강제 주식 전환되는 점으로 안전치 못한 채권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신종자본증권 상각 특약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 영구적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망하거나 구제금융 받을 상황에 이르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일반 채권, 즉 선순위 채권 투자자도 같이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구제금융을 지원하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채권 소유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 감자를 해버리기 때문에 선순위와 후순위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즉 현재 4% 표면금리로 발행하는 신한은행 보통은행채를 보유하는 경우와 상각 규정으로 인해 1.4% 추가 금리를 받는 표면금리 5.4%의 코코본드, 즉 신종자본증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따져본다면 문제 발생 시에는 둘 다 치명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넣어놓은 예금자인들 안전하겠습니까? 즉 고액 예금자도 같이 손실을 본다는 이야기죠. 금융사가 발행한 일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신종자본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논리는 금감원의 부실기업 처리 원칙을 따져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구제금융을 받거나 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해외은행도 망하는데 국내 은행은 안전하겠냐,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최근 발생한 미국의 SVB뱅크와 스위스의 대형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구제금융 사태를 거론하실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SVB와 크레딧 스위스 모두 투자 실패에 따른 대규모 적자로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SVB는 2019년부터 예금과 자산의 70% 이상을 안전자산인 미국 신용물 국채에 투자했고, 기준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26조가 넘는 손실이 발생해서 뱅크런으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자들에게 멘붕을 오게 한 크레딧 스위스의 예를 한번 봅시다.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대규모 투자은행이지만 투자 실패로 21년에 2조 4천억 원, 22년에 약 12조 원의 손실을 받고 회계 조작, 범죄 조직의 돈 세탁 관련 등으로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의 실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20년 3조 5천억을 시작으로 매년 4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거죠.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도 매년 2조 5천억에서 3조 사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까지 반영된 순수이익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흑자 기조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장기 국채 등 금융상품 투자액은 총 자산의 10% 수준으로 양호하므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실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한금융지주의 BIS 비율도 공고치인 8%보다 훨씬 높은 15.8%입니다. SVB나 크레딧 스위스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해외은행도 망하는데 국내 은행은 안 망하랴,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분석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종착지는 5천만 원 은행 예금밖에 없습니다. 채권 전문가 사이에선 올 하반기가 금리 피크아웃 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발행하는 높은 표면금리 채권을 보유, 이자를 받다가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내년 말 정도에 매각한다면 좋은 투자가 될 거로 봅니다. 즉, 해당 채권과 유사한 신종자본증권이 1년 전에 4에서 4.3%로 발행되었지만 기준금리가 오른 지금은 5.4%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유사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리는 4% 정도 책정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높은 표면금리로 발행된 본채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매매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본채권의 발행 액면가는 만원이고 현재 가격은 1030원 정도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금리 상승 전에 유사한 금융조건부 채권은 거래 가격이 1,500원에서 1,600원을 항상 유지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년 말경에는 충분히 1,500원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연 5.4% 정도의 이자를 받다가 1,500원, 즉 5%의 추가 이익을 보고 매각한다면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10%라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월 안정적 높은 이자와 플러스 알파의 추가 이익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신종자본증권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